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9회 통상정책 토론대회에 참여하게 된 대박 2 종 팀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연코 우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를 응원해주신다면 격려의 투표 한 표씩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박 2 종 화이팅! 많이 많은 점 부탁드려요.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거를 들어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에 우리나라가 맞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맞대응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는 상대적으로 불공정합니다. 미국은 EU와 일본에 비해 한국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율을 요구했으며 관세도 겉으로 보기엔 모두 15%이지만 EU와 일본은 기존의 2.5%라는 기본 관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원래 0%였던 한국과 관세 인상폭이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둘째, 미국 산업 공급망에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선박, 변압기 등 전략 품목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한국에게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선박과 변압기 사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맞대응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유지된다면 국내 기업 유출 혹은 국내 기업 생산 설비 유출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수출을 담당하던 국내 공장을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지난 8월 미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내수를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고 전망합니다. 따라서 맞대응을 통한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일자리 유출이 지연되고 내수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여 내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조치는 우리나라에게 불공정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이상 찬성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를 이유로 한국에 일방적 관세를 부과하며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향후 한미 산업 질서를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에 직접적으로 맞대응한다면 트럼프는 더 무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시할 협상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스가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에 단기적 명분을 제공하고 한국의 장기적 실익을 위한 협상 카드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미국 현지에서 LNG선 기술 이전, 조선소 인수 및 MRO 참여 등의 협력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는 향후 협력에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선박 공급과 MRO 등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장기적 수주기회, 존스법 등 규제 완화, 투자 혜택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전 협력은 미국의 탈러시아 전략에 기여하면서도 한국의 실질적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미국은 기술과 인력의 공백이 크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SMR 공동 개발과 연료 공급망 협력을 통한 에너지 동맹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 우라늄 농축 협정 완화, 그리고 지재권 공동 소유 명문화와 IRA 수준의 금융 지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사업에서 한국은 D램, HBM 등 첨단 반도체의 설계 및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IT, AI 산업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첨단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 최첨단 공정 기술의 지속적인 협업, 미국 내 투자 확대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산업 내재화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결국 미국이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직접적인 맞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협상을 통한 국익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의 논제인 미국의 일방적 보호 조치에 대해 맞대응해야 되는 가에서 맞대응이란 사전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 맞서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를 구체적으로 미국이 부과한 관세나 수입 쿼터와 같은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우리도 동일하게 보복 관세나 수입 제한 등의 형태로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찬성 측에 묻습니다. 이러한 맞대응은 찬성 측이
말하는 맞대응은 어떠한 맞대응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첫 번째로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경쟁력에서 저희가 유리하지 못해 불공정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주장은 단기적 효과에만 집중하는 매우 위험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맞대응은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 공간을 좁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식은 밀어붙이면 상대가 반응한다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맞대응하면 미국은 이를 예상 가능한 반응으로 인식해 더 강한 압박을 가한 명분을 얻게 됩니다. 결국 협상 테이블과 열리는 것이 아니라 보복 전에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를 보더라도 관세 보복을 주고받은 뒤 양국 모두 경기 둔화와 투자 감소를 겪었습니다. 즉각적 맞대응이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 중국과 달리 맞대응할 체력이 없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국유기업 보조금으로 충격을 완화했지만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개방형 경제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면 수출 의존도가 더 높은 한국이 피해를 2배로 입는 구조적 약자가 됩니다. 힘에는 힘이라는 논리는 힘의 크기가 같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협상력은 즉각적인 압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신뢰와 대안에서 나옵니다. 미국은 한국의 조선, 원전, 반도체 산업의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협력 카드를 기반으로 조건을 재설계하는 협상이야말로 감정적 맞대응보다는 훨씬 실질적인 협상력입니다. 즉 보복이 아니라 지렛대 협상 카드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찬성 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반대 측께서 맞대응이 무엇이냐 정의를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찬성 측이 생각하는 맞대응은 저희가 앞선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산업의 수출 제한을 통해 재협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재협상을 통해 대미 투자 금액의 분할 납부와 관세 인하 등 더 유리한 협상 조건을 끌어올 수 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맞대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러한 사례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8월 양국은 중국의 흑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관세 휴전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등 중국의 맞대응을 통해서 휴전과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린 협상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는 조선업이나 변압기 등 미국에게 대체 불가능하고 한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협상 전력을 통해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입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추가로 첨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반대 측, 찬성 측 모두 지금 공감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 확대를 통해 전략적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하고 15% 관세를 맞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반대 측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전략 우위 산업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의 수출 제한 조치를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미국에게 더 좋은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주요 논지입니다. 우선 말씀해 주셨다시피 희토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희토류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 거에 대해서 관세도 철회하고 그러한 맞대응이 이어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방금 몇 분 전에 이제 미국이 그 301조에 근거하여서 이제 중국 선박에 대한 금지 조항을 내린 것에 반하여 바로 중국이 맞대응으로 바로 대응해가지고 이제 한화오션의 미국에 있는 5곳 회사에게 똑같은 수출 금지 조항을 내린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러한 맞대응 전략은 맞대응 전략과 아까 그 입론 두 번째에서 한국 본토에 이제 그런 그 내수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지 투자는 이제 한국 본토 산업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는 수단 그리고 존스법 등 미국 규제 때문에 기존 한국 조선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하여 장기적인 MRO 참여와 안정적인 부품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본토 생산의 기반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미국 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의 첫 번째 발언 때 있었던 반박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생각해 보면 맞대응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먼저 과도한 요구를 말하고 타협하는 앵커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맞대응을 해서 중간에 타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전략입니다.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트럼프의 앵커링 전략에 끌려다니기만 할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중국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는 관세 휴전을 했고 지금 중국에게 관세가 부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중국과 화해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같이 전략전 산업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충분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앞선 입론에서 저희는 전략적 우위가 있는 선박, 변압기 등의 사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대측께서도 토론 내에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발언 중에 선박 금지의 명령을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이 안보 경쟁 속에서 절대로 선박에 협력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박 분야에서 2등인 나라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여러 가지 보고서들 나온 것들에 따르면은 한국과의 협력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너네 이렇게 관세를 너무 많이 하면은 우리가 너희랑 선박을 오히려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의 안보에 너무나 중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전략 우위 산업을 통해 좀 더 나은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논지입니다. 반대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의 주장도 맞대응을 하지 않지만 저희는 이것을 이용해서 전략적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저희는 마스가 전략과 그리고 원전 그리고 반도체 이 세 가지 분야를 활용하여 저희의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앞선 중간 선거에서의 헤드라인을 가져가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게 협상을 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게 협상을 내기로 했던 투자에 있어서 가장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의 전략 산업인 원전, 반도체, 마스가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다뤄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네, 찬성 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지금 현 상황이 불러오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리스크를 다소 과소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반대 측께서 앞선 발언에서 오히려 지금을 블루오션을 노려 산업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앙일보 2025년 9월 5일자 보도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이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산업부 집계 결과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1년 전과 비교해 12.0% 급감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최대 낙폭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저희 측은 앞선 논거 2번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유출 등 장기적 피해 등을 과도화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BC 코리아의 지난 7월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세 조치가 현행과 같이 이어진다면 국내 제조업 생태계가 빠르게 붕괴할 수 있고 이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국내 주요 기업은 미국 현지에 수조 원 규모의 투자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말했습니다. 즉 현상 유지는 단기적 피해와 장기적 피해 모두를 결국 국가와 산업 전반의 위태로움을 가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또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일자리 감소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BC 코리아의 2025년 7월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보도에서의 한 교수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조업 봉동화, 지역 경제 소멸, 일자리 창출 감소 등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망가질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 측이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하시는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부과에 그러한 우리의 나라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반해 협상력에서 3,500억 달러를 요구하는 등 그러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선불로 지급했을 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국에는 4,3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맞대응을 했을 때 더 큰 화만 불어올 것이지 오히려 3,500억에 관하는 그러한 협상력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역량을 통해서 더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맞대응보다는 그런 협상력 부분에서 훨씬 나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이 주장하는 바는 직접적인 맞대응을 피하면서 국제 공조와 외교적 압력을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부과된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요구에 있어서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맞대응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인 협상하고 다자적인 조정 그리고 시간 벌기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협상력을 상실하지 않고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데요. 저희 측에서는 무조건적인 장기화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한 협상 카드를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밝히는 바입니다. 반대측 역시 현재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는다는 점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역시 현재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 계속해서 입증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미 충분히 협상 가능성이 있는 우리 협상 카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바로 조선업과 변압기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대체제가 없고 한국만이 유리한 대체제이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이미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이 막대한 관세 리스크를 충분히 대미 투자 분야의 분할 납부나 관세 인하 등 유리한 협상 조건을 그럴 수 있다가 저희 입론부터 계속 입증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의 흐름을 짚어보았을 때 결국 반대측과 저희 찬성 측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건 같습니다. 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그것을 어떠한 수단으로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국 전략 우위 산업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 찬성 측과 반대측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냐면 반대측은 이미 이 전략 우위 산업을 통해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어떠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할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전략 우위 산업을 우리가 수출을 제한해 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선박과 변압기 같은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측에서 수출 제한을 하면은 더 불리한 분야입니다.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박의 건조 같은 경우에 미국 군함을 중국 기업에게 맡길 수가 없는 그것이 현 상황인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수출 제한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유리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 발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맞대응이 아니라 그 찬성 측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선업과 변압기 사업 저희가 더 우위에 가지고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토대로 그거를 맞대응이 아닌 전략적 협상으로 이끌어 나가면 되는 것인지 왜 맞대응으로서 이 전략을 이용하려는 건지 이 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저희 측이 항상 말하는 것은 이러한 맞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협상 이 협상은 이제 상대방과 이제 이러한 것에 요구 주고 받으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게 이러한 부분은 너가 양보해 라는 측으로 저희는 이러한 우위 산업을 그렇게 사용하자는 것이지 맞대응을 해야 된다는 측에서 사용할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첨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 조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LNG선의 70% 이상을 해외에 의존 중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을 경쟁자로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을 생산대행 공동 견조 파트너로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십 야드를 인수해 하나 필리십 야드를 출범했고 미국 호주 방산 네트워크를 확대 중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에코사와 LNG선 공동 건조 및 미해군 MRO 사업 참여, 헌팅턴 링걸스와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미국 에너지 기업과 협력 확대 중으로 조선 에너지 공동투자 패키지 제안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속적으로 3,500억 달러의 미국이 요구한 우리나라의 투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현행 상황에서
현행 상황에서 유지되고 있는 대로 협상이 유지된다면 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이 3,700억이라는 큰 돈을 일시금 납부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맞대응을 한 이유 분할 납부를 하도록 유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저희가 입론과 자유토론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품이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키웠던 이유가 일본이 2.5%의 기본 관세를 부과받은 데 반해 우리나라는 관세를 부과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세가 15%로 동일하게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상품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참 반대측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여 반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묻는 것은 반대측이 말씀하시는 전략 우위를 통한 재협상은 지금 계속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몇 개월 동안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심지어 7월에 협상이 있은 후에는 명문화는 지금 3개월째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 상황에서 타개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 찬성 측은 이것을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대측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대미 투자 증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미 하고 있고 이것이 협상을 난항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측 맺은 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에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은 스스로 협상의 판을 깨고 고립을 자초하는 위험한 선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대방이 칼을 들었다고 우리도 똑같이 칼을 드는 것은 결국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는 치킨 게임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길은 전략적 협상을 통한 국익 극대화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조선, 원전, 반도체라는 세 개의 협상 카드는 단순한 유화책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필요를 정확히 파고들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본 토론 과정에서 찬성 측은 맞대응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간과한 근시안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이 말하는 맞대응은 결국 전면적인 무역 분쟁의 위험을 감수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협상 카드를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진정한 협상력은 보복의 위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라는 우리의 전략적 가치에서 나옵니다. 또한 현 정부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 아닌 유지하는 기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내수 시장이 중요한 만큼 내수 시장을 먼저 키운 후에 미국에 투자하는 방향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스가 프로젝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덴마크 조선업 시장 내에서 중국에 밀려 우리나라의 선박 점유율이 30%에서 10%로 낮아진 사례가 있는 만큼 전반적인 세계 조선업 시장에 집중하여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무모한 맞대응으로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강력한 카드를 활용해 실리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가장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 측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의 주요 논점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전략 우위 사업을 통해 맞대응 없이 재협상이 과연 가능한가? 맞대응 없이 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대응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에 저희 찬성 측은 첫 번째,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 유리한 협상 고지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낮은 관세 등을 통한 유리한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현재 경제 피해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15%의 관세가 장기적으로 너무나 불리해서 맞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분쟁 사례처럼 계속해서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토론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께서는 이미 투자되고 있는 사례만을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말씀은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미 수출 금액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국내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박해 주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EU와 일본과의 불공정한 관세가 지금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선 토론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중국 등의 사례를 이용하여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렸으나 이거에 대한 반박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측도 저희가 전략 우위에 있는 산업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 주셨으나 이걸로 인해서 맞대응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해 주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위기 협상의 모범으로 꼽히는 케네디는 두려워서 협상하지 말고 협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겁에 겨워 양보부터 하는 굴욕적 협상을 경계하되 힘과 원칙을 갖고 대화해보는 열어두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수동적으로 협상에 임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전략우위 산업을 이용하여 당당히 맞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